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65회 시작하겠습니다. 덥죠 여기가? 네, 덥네요. 덥네요. 후끈후끈하네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새학기와 소년 소녀 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너무 추억에 젖어서 얘기하느라 덥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덥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째려보길래 쟤는. 나 리시 째려보는 거 오랜만에 봤어. 그래?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일렉션. 새학기의 선거, 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네, 선거 얘기했는데 왜 웃어? 웃겼어. 내가 영어 할 줄 몰랐던 거지. 일렉션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는 게 너무 웃겼어. 나는 미국도 갔다 온 사람이야. 비밀로 해줄래? 야, 나는 체코도 갔다 왔어. 비밀로 해주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해외여행할 때 미니가 나 되게 놀릴 것 같아. 아니 미국 갔다 오셨다는 분이 영어가 이거밖에 안 되세요? 아유, 전에 여행 갔을 때 너 외국어 등급 2등급이라며. 되게 핍박했다며? 온갖 근데 핍박 핍박 당할만 합니다. 진짜. 이거 제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이게 중립식 교육의 폐해다, 요놈아. 그럼 그 주입식 교육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네. 돌아가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선거 얘기했고 이제는 오늘은 얘기해야 되는데 네, 팟빵 리뷰 읽어야죠. 네. 네. 말랑한 커피님께서 저희 때 소풍은 일반 시내버스 타고 갔습니다. 70년대니까 그럴 법하지요. 네, 대박이네요. 선배님이십니다. 그 60년대에 태어나신 거네요. 그런 거죠. 정류장에서 줄 서서 서 있다가 우르르르 애들이라고 버스 승객들이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이야 정겹다. 야, 진짜 정겹네요. 안내양 있던 시절 아닐까요? 그쵸. 오라이하고. 네. 이영자 언니. 그때 그게 버스 안에 인심이었어요. 국민학교 6년 내내 관악산으로 소풍 갔어요. 관악산. 3학년 때 딱 한 번 멋진 곳으로 간 곳이 지금의 보라매 공원, 예전에 공군사관학교.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이라 아이들하고 담임선생님만 들어가고 엄마들은 출입금지였고요. 엄마가 없는 것도 신나는데 사관생도 오빠들이 비행기 조종사 자리에 앉혀주기도 하고 평소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잔디밭에 뒹굴고 놀아도 뭐라 안 하고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었겠다. 저희 땐 소풍 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해야 해서 딱히 간식을 많이 가져간 기억이 없네요. 사이다는 병이라 무거워서 못 가져갔고 새우깡 한 봉지 그것도 잘 사는 집 애들만. 페트병 세대가 아니셔. 보통은 아폴로 한 봉지가 제일 만만한 간식이었네요. 아폴로가 이때 있었구나. 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당시엔 소풍비 걷는다고 집에서 현금으로 가져와서 도난 사고도 참만 일어났는데 요즘은 보통 부모 통장에서 자동이체 뜨더라고요. 네네. 스쿨뱅킹. 스쿨뱅킹이죠. 네. 소풍 가서 보물찾기 쪽지 하나도 못 찾아서 울었던 기억나네요. 보물이라 봤자 노트, 연필, 크레파스 같은 학용품이었는데 그때는 아유. 그것도 귀한 시절이니까요. 1등은 기차 모양 연필 깎기가 대부분. 이야, 하이샤파.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던 20소서 덕분에 오랜만에 추억에 잠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저번 화에서 그 말을 못했네. 그 음식 얘기 때문에 댓글 엄청 달아주셨자 그랬잖아요. 네. 다른 건 하나도 안 다셨는데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찬일 셰프의 에세이 제목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돈 받았어? 아니, 저희 단골집이에요. 단골집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가든키퍼심님께서 소풍 이야기의 즐거운 마음으로 경주 도트라걸드, 현 경주월드. 도트라월드. 도트락. 또 만두 아닙니까? 네, 도트락 우리가 월드가 있었다는. 네. 옛날에 20소서 옛날에 이 얘기 옛날에 나왔어요. 그 진주 분인데. 맞아요. 그래서 도트락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리본이란 뜻입니다. 맞아요. 이러고 네, 가셨어요. 맞아요. 경주 도트락 월드. 도트락 월드. 잘 계시나요 진주의 그. 내가 왜 그렇죠, 아냐면 댕기의 종류 중에 도트락 댕기라고 있어. 오. 리본 모양이 묶여져 있는 댕기를. 그걸 왜 아시는 거예요? 저요? 나름 그쪽 공부했어요. 전공자. 맞아, 전공자네요. 그거 맞아? 네 와이프 전공자. 아니, 가끔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어떤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건지 이상해요. 근데 그 존경심으로 결혼한 거 제가 아니야?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 한 일주일만 너로 살아보고 싶다. 어... 왜냐면 너무 신기한 게 막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 야, 저 그림 이쁘다 하면 저거 누구 거야? 저거 누구 거야? 이게 진짜 좀 신기한 레벨이 이제 넘어 그 경외심 그 레벨 있잖아요. 도대체 얘는 뭐지? 사전인가? 아니 머릿속에 네이버가 있나? 막 그런 거죠. 정말 되게 하이 퀄리티
저기 부인 자랑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거의 구글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생산 능력이 없어.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너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생산 돈 안 되는 짓 하고 이게 있는 지금 겁니다. 돈 많이 안 되잖아. 진짜 생산성이 없어 나는. 슬프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일 이꼴 생산성 없는 일이야. 네. 계속 읽겠습니다. 네. 그 경주 도트라골드를 검색해봤는데 다단계 회사글만 인터넷에 넘치네요. 제 어릴 적 추억을 빼앗긴 기분입니다. 근데 워낙 오래전이라 도트라골드 가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함정. 소풍은 주로 경주에 갔었는데 박물관에서 석고로 만든 얼굴무늬 수막새 기념품 산 거 정도가 기억납니다. 그 짜가 같은 거 엄청 팔죠. 아니 그거 짜가 국사책 맥 앞페이지에 그 신라의 미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 모조품 같은 거 팔고. 대박이라니까요, 진짜. 네. 여튼 그 도트라골드 지금도 있구나 경주월드라고. 근데 그게 뭐 도트락이라는 상표권이 없어져서 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다단계 회사가?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한참 전 이야기라 적어보면 소풍 때 담임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줬습니다. 와, 전 반장이었는데 애들이 아닌 어른들끼리의 세계를 그땐 몰랐었네요. 간부야 간부. 간부. 소꿉 친구가 통닭집 딸이었습니다. 오! 베스트야. 덕분에 어릴 때부터 치밥, 걸어치고 식은 양념치킨 플러스 김밥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셨어. 진짜 맛있어. 거기다가 치킨무. 아유 좋지. 물론 꺼내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어서 한두 조각밖에 못 먹었지만 그래도 그땐 세상의 중심이 된 기분. 오락실 주인 답. 아, 그렇지. 맞아. 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났는데, 담임 선생님 김밥은 주로 소고기 김밥 같은 걸 말아줘요. 맞아. 근데 저희 때는 나도 소고기 김밥, 선생님도 소고기 김밥인데, 저희보다 윗세대는 선생님만 소고기 김밥, 너는 그냥 김밥인데, 김밥. 항상 어린이들이 내가 소고기 김밥을 먹고, 그렇지. 선생님을 그냥 주지.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이랬던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재밌네요. 그렇죠. 안 걸리면 되는데 사실은. 엄마들은 소풍이 안 오니까 모르는데, 네. 선생님이 얘기를 해. 예, 뭐 학부모 회의할 때, 그 김밥은 잘 드셨어요. 어쩌고 하는데, 했더니 햄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들으라고 엄마. 너 왜 소고기 나 안 줬니 이거더라. 알겠습니다. 소풍 때 산에 가면 우리는 무조건 진돌이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서울적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A, B팀이 각자 큰 나무를 본진으로 삼고 상대 나무를 터치하거나 자기보다 점수가 낮은 상대를 터치해서 본인 점수를 불려나가는 나이 먹기네요. 게임입니다. 맞아. 게임의 룰은 나이 먹기랑 비슷하네요. 같은 팀 멤버끼리 손을 잡으면 점수가 합쳐지고요. 터치했는데 상대랑 내 점수가 동일하면 가위바위보로 승자를 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똑같네요. 이 게임은 그쵸. 본인의 점수를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요즘 영악한 애들끼리는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소풍 이야기하니까 이 게임이 떠올랐습니다. 소풍이라 신경 써서 입고 간 옷이 흙범벅이 되도록 산을 뛰어다녔는데 라고. 뭔가 룰이 되게 프로듀스 101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멤버가 많아지면 하는 게 있어요.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그렇지.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닫는다. 그거랑 패를 갈라서 하는 게임 중에 그 꽃 찾으러 왔단다. 우리 집에 외환니 외환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미니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뭐 이래서. 왔느냐. 왔느냐. 네. 무슨 꽃을 찾으러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죠. 네. 말떡박기. 말뚝박기 그때 참 재밌게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네. 복도에서 하는 거지 소풍이 아니야. 소풍은 소풍 가서 안 나무 나무에다 대고 하죠. 나무에다. 재밌는 풀밭을 놀이는 쫙 달라가지고. 재밌는 놀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와리가리. 와리가리. 동네 골목 와리가리가 네. 최고죠. 골목 와리가리 하다 고 그 자동차 유리를 깨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소풍 가서는 애들이 마음껏 하는 거야. 저쪽 나무와 이쪽 나무를 와리가리에 그걸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 항상 해줘. 그대로 멈춰라. 그렇지. 그대로 멈춰라. 그리고 하다가 2명, 3명. 그렇지. 그래서 저기 우리 반의 왕따가 누군지 알 수 있어. 레크레이션이네. 진짜 그거를 흥미진진하게 하잖아 그때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사카린 씨가 아는 제 친구들과 함께 네. 소풍을 갔다가 학을 때네요. 갔다가 얼음땡을 했습니다. 얼음땡 좋죠. 결과는 교복 바지가 3명인가 나갔어요. 어떻게 줄여 입어서? 얼음땡을 하면은 그렇게 돼? 아니 그냥 찢어지던데요? 그러니까 줄여 입은 물론 바지라서 당시 제 몸무게가 아니 근데 너 저기 강의 북쪽에 살았죠?
예, 그죠? 그래 이게 그 교복이 달라. 근데 저희 때 유행은 이렇게 핏되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희는 또 넓게 입는 거였는데도 넓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또 몸무게가 이제 130kg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핏대기 입는 애, 넓게 입는 그렇죠, 애가 그렇죠. 나뉘었어요. 스타일이 그냥 뭐 학교 안에서도 나뉘었어요. 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얼마나 얼음땡이 재밌든지.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재밌죠. 때구나. 예. 재밌어. 아니, 어릴 때는. 고등학교 때 애들이 이렇게 누가 유치한 놀이를 제안하잖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재밌어. 진짜 진지하게 합니다. 우리 4명이 어디 공원 가서 얼음땡 하면 재밌어 지금도. 진짜로 내가 진짜 하면 재밌다. 예, 완전 재밌어요. 우리가 안에서 문제지. 내가 아니 진짜 근데 대학교 때 MT를 가잖아요. 응. 그러면 술 먹잖아? 가위바위보만 해도 재밌어. 그래. 그리고 술 먹고 공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지. 쎄쎄쎄도 이렇게 재밌다. 어. 그렇게 재밌어. 네. 손등이 시뻘개질까지. 어. 원제로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팟빵 리뷰 여기까지 읽고요. 네. 자, 본 얘기 넘어가야죠. 네. 네. 선거를 했는데. 네. 이제 뭐 반장 다 정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3월 첫 주 선생님이 물어봐요. CA를 어떤 부를 할 그렇지. 건지 일단 모든 부서를 칠판에 써요. CA라는 건 보통 뭐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넘어가는 그렇지.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있었어요. 때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 근데 왜- 특별 활동. 근데 왜 CA예요? 어. 근데 왜 클럽 클럽 액티비티? 액티비티. 아. 근데 그거는 CA라고 이렇게 시간표에 진짜 CA 이렇게 적어지는 거 진짜 중학교 제 제 기억엔 중학교 때부터였고 초등학교 때도 특별 활동을 고학년만 해. 4, 5, 6만 하지 1, 2, 3은 집에 보낸다고. 아니면 보통 목요일 뭐 6교시 이런 그래.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맞아 맞아. 네네네. 금요일 그렇게 5, 6교시.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 털어가지고 한 털어가지고 한 번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응. 토요일에 수업을 목요일에 하나씩 끼워 넣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전일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죠. 맞아. 그게 왜냐면은 그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할 만한 것들이 특별활동부였어요. 뭐 종이접기부라든지 미술부, 아니면 합창부. 왜냐면 거기 그냥 모여서 노래하면 되니까. 그렇죠. 뭐 리코더부, 그렇지 리코더부. 글짓기부, 그렇지. 과학부, 그렇지. 뭐 이런 그다음에 거죠. 저번에 옛날에도 얘기했던 네. 그 과학상자부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 바둑부, 교직부. 바둑부. 그래 바둑부, 바둑부, 만화부, 장기, 만화부. 만화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볼링부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아. 이제 진짜 그럼 나가야 되잖아. 나가는 거죠. 인터넷 게임부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어. 저는 역사문화 컴퓨터부 막 탐방반이었어요. 이런 거. 우리도 있었어. 그 역사문화 탐방반이 되게 잘 되는 해에는 되게 잘 되는데 흥하고 안 되는 해는 더럽게 안 되는 이유가 잘 되는 해에는 정말 이 가고 싶은 애들이 역사에 가는 뜻이 거고. 있는 애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잘 돼. 역사 어. 선생님이랑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아 그리고 우리 학년에는 별로 없고 다른 학년에 역사문화부가 많아서 나 언니 오빠들이랑 되게 많이 놀았던 오. 게 그래 그걸 합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저희 응. 학년 합쳐서 하는 그 학교가 있고 각 학년에 다 그 부서가 따로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해가 유난히 그 역사 애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 역사문화부는 다른 데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 차선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단 밀려난. 말이야. 쩌리부라는 네. 거죠. 인기 부서는 아니니까요. 뭐 축구부 이런 거 하고 싶던 애들이 그렇지. 밀려 왔는데 온 거지.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역사 선생님이고 20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유난히 스카프가 여러 개였던 선생님이었어요. 벌써 웃겨. 그 스카프의 향연. 아, 컬러감. 미치겠다, 진짜. 근데 그 스카프를 맨 선생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차비가 왕복해서 얼마 들고 하니까 8,000원 정도를 갖고 와라 이렇게 액수를 딱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었는데 그 해 선생님이 컨셉을 잡으면 1년 동안 활동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잡았던 게 서울의 5대 궁궐에 모두 가보자. 다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 뜻이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전에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그 역사문화 탐방 그쪽은 어떻게 했냐면은 토요일 날 전일제였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 다음 주에 갈 거를 공부만 하는 거야. 이렇게 사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면서 어떤 걸 중점으로 보자 이거고 실제 가서 보고 그걸 반복. 제가 그렇게 재미없어 보인다. 아니,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게 저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2번은 가서 봐요, 박물관에서.
보고 마지막 주에는 봤던 걸 만드는 워크숍을 했었어요. 이 얘기에 신나는 사람 너랑 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재미없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너 뭐했니? 너 뭐했니? 인터넷 게임부 저 했잖아. 인터넷 게임부에 좀 PC방 갔습니다. 저. 가위바위보를 연속 5번 이겨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가위바위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남자애들 4, 5, 6학년 때 다 축구부 하고 싶어요. 그치. 난 다 축구 공 하고 갖고 하는 싶은 거 적이 하고 없는데. 싶지. 저는 항상 조립, 과학상자. 과학상자, 네. 라디오 그러니까 조립. 제가 걱정되는 건 민 씨랑 저랑 애를 낳으면 얘는 틀림없이 인도어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아웃도어. 절대 아웃도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난 너무 기대돼 얘네들. 저는 2년 동안 라디오를 6개인가 만들었던 거 기억 안 나요. 내 생각에는 처음으로 만든 라디오가 AFKN이 나왔을 때 그 행복감이란 건 진짜 영원히 잊지 못했어요. 내가 한 10시간 정도 남 냄새를 맡아가면서. 민씨는 행복하죠. 태어났는데 딱 책장에 드래곤볼이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죠. 완전 좋죠. 행복한 집. 얘네는 10살 때부터 팟캐스트를 할 것 같아. 요즘 어린 친구들의 그 워너비는 BJ입니다. BJ. 그래서 유튜브에 초등학생들이 어우. 갖고 있는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오 마이 근데 갓. 재밌어요. 근데 터닝 맥카드 평론 보셨습니까? 전 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많이 봤어. 그래서 사서 일단 상자부터 시작해. 이 자식이 아주 된 놈이야. 아주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감동 먹었어. 야, 내가 너 건 봐야겠다. 그래서 딱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러면서. 예. 근데 저도 중학교 때 위램프 방송에서 저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놀고 그랬어요. 인라이브. 그래서 음악을 다 그 음질이 좋은 걸로만 골라서 소리바다에서 다운받고 256K 또 512K. 네. 그랬는데 저는 항상 가위바위도 모두 못하고 할 때라면 한 명은 엄청 잘하고 한 명은 엄청 그래서 못하고. 밀려 나가서 쩌리부에 드느니 애시당초 경쟁률이 적을 것 같은 불을 들자. 하나의 전략이죠, 뭐. 그렇게 현실성 있네, 진짜. 초등학교 땐 글짓기부였고요. 역사문화 탐방부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근 가니까 그 부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뜨개질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사실 가위바위보 패배해가지고 십자수부 1년 한 적 있고요. 십자수부 1년. 이런 십자수. 근데 저 십자수 잘하더라고요. 십자수 계산해서 그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부서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영화 감상부? 네, 저 영화 감상부도 한 적 그것도 있어요. 했었어요. 그 영화 감상부가 또 박이 터져. 네. 그 들어가기가 꿀잼이죠. 힘들어. 근데 담당 선생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죠. 맞아. 그 인도어가 있고 아웃도어가 있잖아요. 인도어 성향의 아이들이 그런 데 되게 좋아하잖아요. 클래식 감상부도 있었어요. 맞아. 음악 감상부가 있어. 음악 감상부. 근데 영화라고 해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약간 고지식한 분이면 전함 포템킨 이런 거 받는 거고 메트로폴리스 이런 거 받는 겁니다. 중고등학생한테 심리제 네. 딜레즈 나오네요. 안 됩니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아니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아니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죠. 이제 선생님이 좀 이게 밖에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좀 영화관도 개봉작 같은 가고. 거 보는. 제가 영화 감상부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날 개봉한 영화 중 한 선택해서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각자 돈을 갖고 오고 그렇지. 지금부터 이 시간 안에 한 편의 영화를 봐라. 그 타임테이블을 주고 그거에서 얘가 멀티플렉스에 혜택을 입은 그죠, 제가 애야. 멀티플렉스여서, 예. 근데 그렇게 돼서 그지 같은 영화가 내가 불어라 봄바람 이런 걸 보게 됐어요. 아이고, 김정은, 김승우였나요? 네. 오 마이 갓. 트로가 저 파일 보낼까봐 겁난다. 안 돼요. 근데 뭐 정준호였나? 근데 그거 또 한 번 져서 김수로야? 김승우? 김승우. 응. 패배의 대가로 과학 독서부에 한번 들어가 돼 있어요. 최악이다. 과학 독서부? 재밌을 것 같아. SF 소설 읽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SF 소설이 아니라 진짜 과학 도서. 도서를 읽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책 읽읍시다 막 이런데 근데 막- 과학 도서 이런 게 근데 막 올라오고 그 있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근데 결국에 그 부 때문에 상을 탔어. 왜냐면 그쵸. 과학 독서를 읽어서 그걸 독서 감상문 써서 그게 상을 받은 거야 내가. 근데 그 우와. 상 지금 부질없잖아. 그래서 부질없어. 생각나. 그때 왜냐면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가 그래. 그때 나왔다. 그게 책 거기에 읽읍시다 그거야.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아이고, 책 진짜. 듣기만 짜증나. 괭이 책. 부린 말 아이들. 아이들 그래, 괭이 부린- 시인을 찾아서 9살 인생 그만 턴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무슨 언니의 눈물? 뭐 그래, 그거 그런 있잖아. 것도 봉순이 언니. 봉순이 언니. 봉순이 언니 뭐. 아니 하여튼 근데 치즈를 먹고 옮기고 막 그렇지. 지랄을 해요, 아주 그냥.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옮기고 하나도 먹던가, 먹고 옮기던가. 근데 저는 심지어 그런 트렌디한 책도 안 보고 맨날 70년대 과학서 이런 걸 막 줬어요. 그래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아니겠어?
저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중에 이제 제가 물리학과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갔는데 거기 필독도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 먹었어. 아니 그게 대학생이 그 책이었어요. 그때 유행하던 책 중에 털없는 원숭이 이런 거 있었어. 털없는 원숭이. 영혼을 어쩌고 닭고기 수프 이런 거 있었어요. 책 제목이 먹는 거. 음식이네. 그거 되게 좀 괜찮은 책이에요. 닭고기 스프. 되게 마음 따뜻한 글이에요. 리더 다이제스트처럼. 그런 류의 책들이 유행했었잖아. 유행했었죠. 내 마음을 움직이는 50가지 이야기. 아와이가 움직이자 들어간 거. 네. 맞아. 학기 초에 학급 문고를 구성합니다. 그렇지. 학급 문고. 그렇지. 집에서 책을 또 갖고 와야 돼. 대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정말 무르는 듯하는 진행. 무르르르르. 발음이 무르르. 그래서 학급 문고를 애들이 책을 가져오면 책의 이름을 어디에 쓰냐면 앞단 밑에. 아니요. 책을 아니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세워서. 페이지 쭈르륵 되는 그 면 그 있잖아요. 위에다가. 그 도장으로? 위에다가. 아니야. 아, 그거 글씨로, 사인펜으로. 사인펜으로. 그러면은 이름이 안 지워지잖아요. 아, 그렇지. 교과서도 그렇지. 마찬가지죠. 교과서는 똑같네. 그때 학급 문고를 가져오면 애들이 없어져도 별 마음이 안 아픈 걸 갖고 오지. 그렇죠. 그래서 학급 문고를 아무도 안 찾게 되지. 그 교실 뒤에 매트 같은 걸 깔아놨어요. 네. 저희 때는. 그래서 거기서 공기도 하고 책도 봐라 이런 어허. 거였는데 아무도 책을 안 보고 다 뭐지? 공기만 하죠. 내가 3학년이면 1학년 레슬링 수준의 이런 거. 책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 옛날 거. 근데 중학교 정도가 되면 또 애들이 또 괜찮은 책을 갖고 와요. 중학교 때 도서관 있었어요, 전. 근데 나도 있었어. 내가 그때 펄벅의 대지를 그때 처음 봤어요. 미쳤다. 진짜 일찍 봤다. 초등학생이? 아니 중학교 1학년 아, 때. 중학교는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지. 학기 초에는 그래도 책들이 상태가 좋아. 아,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주로 있는 책이 뭐냐면 이 빠진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렇지. 먼 나라 이웃 나라. 맞아. 근데 중간에 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어, 등성등성. 독일편 2권이 없어. 1권, 4권, 6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화로반은 조선왕조 500년, 500년. 만화로보는 뭐 백제왕조 700년 이런 거. 1378 90 11. 그리고 야, 우리 때 삼국지 50권짜리. 그거. 소년중앙일보의 그 밑에 그 큰 아니야, 광고를 소년 있는 거. 한국일보야. 아, 소년 한국일보. 뭐 그런데 맨날 나오잖아. 그 50권짜리 그 중에서 뒤에만 갖고. 제갈량이 이제 막 하고 막 죽은 제갈량이 사바중단을 만화 삼국지 이런 거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거 아무도 안 그렇죠. 갖고 오죠. 그런 거 잘 안 갖고 오고요. 이제 도시락 맨발이 정해요. 학기 초가 되면. 그렇지. 그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시켜요. 교탁에. 오 마이 갓. 그러면 초등학교 땐 별게 없어요. 근데 중학교 되면 저는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렇지. 그렇죠, 암흑입니다. 학력을 벌써부터 그렇지. 내세우게 되죠. 근데 이게 아까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12년을 같이 다니게 되는 조그만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되면 여러 중학교 출신들이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되면 아, 저는 특히 이제 사카린 씨보다 저 완전 카오스였거든요. 한 반에 11개 중학교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대박. 프로듀스 101이네. 왜냐면 그러니까 기획사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뭐 남양주. 전국 양주, 남양주 애들이 다 섞여서 한 반인 거예요. 왠가 천과 주가 다 모인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심지어 의정부는 서울에서 온 애들 좀 있어요. 예, 의정부 서울에서 온 친구도 있고 노원 이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리오실 이사 같은 애네. 응식하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그때도 평준화였고 의정부는 비평준화였어요. 그래서 엄청 빡세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한번 필터가 되는 학교에 엄마들이 보내고 싶으면 일부러 경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엄청 시켜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그 스캔도 하잖아요. 공부 어느 정도 할 그쵸? 것인가, 그렇죠. 나와 성향이 맞을 것인가. 그리고 막 솔직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잘했어요 처음에. 근데 진짜 잘했는데 알았죠. 진짜 잘했는데 그 전교 이제 몇이 안이 있잖아요. 따로 불러요 다. 아 그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너무 막 그거를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너가 몇 등이다. 맞아. 너는 네가 알아야 돼. 너가 몇 등이고 너는 이만큼 해야 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망하니까 이제 포기하더라고. 근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너무 좋았어. 반배치고사라는 걸 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반배치고사를 1등을 1반부터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반배치고사도 엄청 짜증나요. 그것도 또 불려갔었어요. 근데 또 망해서 또 포기했어요. 나는 그냥 그랬는데 이거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그룹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3월에. 네. 근데 그때 여자애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그룹에 이게 짝수인가?
그렇지. 아. 왜? 짝수 그룹이 좋아. 홀수 그룹은 꼭 싸워. 한 명 남으니까. 한 명이 남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둘둘둘둘 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남아. 너 나랑 할래?라고 항상 겉돌게 되는 사람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명이 늘 소외감을 느껴. 그러니까 남자 3명은 사실 삼총사. 한 명 남여? 아니 한 명 남아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자는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세계인데. 그리고 그 멤버가 중요한 게 화장실 같이 가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급식소 같이 가고요. 그렇지. 급식소가 없을 경우 밥을 매점. 같이 먹어야 되고 가는 거 다 같이. 그리고 책상에 2개를 돌려서 4개를 딱 붙여야지 안정감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4명이 좀 오바된다 그러면은 5명이면 안 돼. 한 명 더 껴서 6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소그룹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8명 정도의 대그룹이 항상 생겨요. 있어. 반장을 필두로 한. 근데 아니야, 꼭 반장이 아닐 그것도 수도 아니에요? 있어. 근데 걔네들이 착한 경우도 있지만 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맞아. 걔네들을 중심으로 반 분위기가 좌지우지돼요. 너 남자 학교만 다니니? 남녀공학 안 다녔니? 남녀공학 다녔는데요. 어. 저희의 남녀공학은 이런 역학관계가 없었단 말이야. 왜냐면 아니면 남자애라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비스무리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규모였어요. 16대 16으로 맞았던 게 아니라 남자 24에 여자 8이었어. 그러면 네. 보통 이과는 여자애들이 많이 선택 없어요. 안 하니까. 해주기도 하고. 거기다 전 물리지학반이었어요. 여자애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그리고 물리지학은 잘 안 하죠. 네, 물리지구학 이조합은 여자가 와도 그건 아니죠. 남자 같은 여자가 와도 남자 같은 여자가 왔습니다. 쇼커. 예. 그리고 지금은 이게 불법이라 안 되는데 바지 입고 다니고. 저의 모교에서 하면 안 되는 짓인데 1등부터 35등까지 일반. 예. 그걸로 자르는. 그것도 이제 비평준화가 만들어낸 이제 중학교 얘기예요, 고등학교. 예. 우열반 잘라가지고 하는데 3월이 되면 내가 아닌 거예요. 전교에서 내가 몇 등이구나. 반배정 받는 순간 알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야자 따로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 중학교 때 저번에 한번 얘기하자. 저기 수학이랑 영어만 우열반 했어요. 그건 뭐. 네. 그래서 1, 2반, 3, 4반, 5, 6반 이렇게. 우리 지금 새학기 얘기하는데 너무 좀 깊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리고 새학기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전자사전 아니면 PMP 이런 게 흔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맞아. 그래서 고3에 1학기가 되면 무엇을 아느냐? 바스켓을 갖고 와야 돼요. 우유 박스 아니면 소쿠리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바스켓에 정리 같은 거 하는 내 책상 밑에 책을 참고서를 다 놓는 거예요. 사물함에 다 안 들어가니까. 새로운 세계다 오빠. 전혀 생각. 그래서 그걸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짐을 다 두고 다니기 위해서 학교에 살림을 차리는 거죠. 그런 뜻. 살림 정리를 하기 위한 무언가를 갖고 와서 바스켓이 필요한 바스켓이 필요한데 플라스틱 해가지고 아니면 라면 박스 같은 거 해서 발 밑에 넣어놔요. 참고서를. 왜냐면 저희 학교가 11시까지 야자를 했거든요. 야자 없는 학교였어요, 저. 3시에 끝나는 학교. 여기는 왜냐면 사교육이 발달된 데는 우린 사교육하러 갔어. 대박이다. 전 진짜 죽었어요, 저. 우린 사교육하러 갔어. 저 3년 동안 단 한 번도 11시 이전에 집에 가본 적이 난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 난 학교에서 무조건 잤어. 요즘에도 이렇게 이런 학교가 있고 저런 학교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아니, 서울에도 11시까지 야자를 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자유인 거예요. 할애만 하고. 저희는 야자를 빠지려면은 엄마가 확인서를 써줘야지 됐었거든요. 그런 학교가 있지. 부모가 와도 못 데려간다는. 근데 보충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사설 학원처럼 돼 있어서 빨리 마감되는 선생님이 있어서 3월에 달려야 돼. 맞아. 그랬었죠. 그게 전쟁이네, 전쟁. 학기 초의 풍경이 뭐냐면 비문학 A반, 커리큘럼 선생님 누구, 교재모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학원처럼. 그러면 인기 있고 젊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보충 수업을 듣고 그만 싶은 듣고 거죠. 싶어요.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내려오네. 아니 왜요? 나 순간적으로 옛날 생각 확 나는데? 그리고 그 많은 분노들이 막 생각, 왜냐면 제가 이때 많은 분노들이 생각나는데. 질풍노도 10대냐? 제가 질풍노도는 맞는데, 이제 사카린 씨도 잘 아는 이제 저희 가정 환경이 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안 좋은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좀 한창 그 리버럴을 리버럴 할 때. 장난 아닐 때예요. 왜냐면 막 그때 제가 한 10년 정도 머리를 밀고 다녔는데,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 그것도 그때 시작이고, 그때 제가 지금 이 개념이 되게 웃긴데, 무슨 인터넷에 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인데, 되게 좀 그쪽이에요. 리버럴 쪽인데, 제가 그분의 글에 경도돼서.
누구야 그 사람? 아니 중고등학교 때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그분의 글에 경도돼서 이제 물론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실 그때는 되게 멋있고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학교에서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이럴 때라. 그리고 그런 너에게 또 경도되는. 예,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런 나에게 영교시 야. 막 그런 걸 하니까 막 미치게 이 모든 게 폭력이고. 뭐 그런 거 학교는 있잖아요. 감옥이야. 예. 네모난 학교에 네모난 책상.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었어요. 막 적극적으로 잤죠. 아유. 그리고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땐 그게 없는데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교복을 입어요. 맞아. 그렇지. 교복 사야지. 교복에 대한 설렘인데 사실 교복이 맞춤이 아니라 거의 기성복에 가까운 그렇죠. 형태잖아요. 요즘 네. 교복들이 브랜드별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 야, 브랜드 한번 읽고 갑시다. 다리가 스마트. 길어 보이는. 그리고 그 아이비 크롭도 있고 아이니도 있었어요. 아이니. 아이니도 있어. 스마트, 성경. 그래, 성경. 성경 김 아니야? 아니요. SK예요. SK야, 성경. SK. 성경. 원래 섬유 회사였으니까 어. 유공에서 섬유로 넘어가. 그 정도밖에 생각 프리모. 안 나는데. 프리모. 예. 오. 하나 더 있는데 무슨 리버트 뭐 이런 그리고 게 무슨 다 정말 나중에 토니안이 예. 그 교복 브랜드를 내요. 스클룩스. 근데 네. 그때 CF 모델이 유아인이야. 맞아. 아. 그 아이니가 아이니가 야 너 무슨 옆집에 불러? 우리 아이니가 아니, 왜 우리 중기 오빠라 그러지? 왜? 아인 말고 아이니라는 브랜드가 그렇지. INY. 아이디. 미안하다. 아이니가 그 옷이라는 노래 부르던 누구지? 강승현? 강현승? 장현승 아니고? 아니 강 누구지? 강승윤? 아니 옛날에 그 500년 모이게 하는 콘서트에서 500년 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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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그 모델이었어. 저기 뭐지? V1인가? 네, 애주원인가? 애주원은 여자고요. V1. 아 어렵다 그 사람 그거 이름 리메이크했잖아. 떠올리기. 그렇죠. 사잔. 네. 그래서 그 교복을 맞췄는데 그게 그려져 있는 강현수 진짜 야 슈가맨 나와야 돼 강현수. 추억의 이름이다. 그 거의 사람이 주다인급이야 거의. 그러니까 포스터랑 이런 거 줬었어 그때. 그럼 항상 교복을 맞추면 저는 위에 와이셔츠 2개, 체육복 하나, 뭐 치마 하나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남동생이 이제 남자애들은 바지가 기니까 봄에 흙탕물 튄다고 바지를 2개를 사줬어요. 번갈아 입힌다고. 그렇지. 그래서 한 번 그리고 키가 커서 한 번 더 사 입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교복 몇 번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그 시점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이제 97년도 IMF 터진 해여가지고 네. 한창 물려받기. 그래서 물려주고 아나바다. 그래서 깨끗하게 입고 중3 때 주고 가는 거야. 네. 맞아요. 그 그리고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주고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3 때도 주고 나왔는데 내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데이트한 영화가 있어요. 엽기적인 그녀. 그래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입고 갈 교복이 없는 거야. 난 물려주고 왔으니까. 아낌없이 주고 왔으니까. 맞아. 저는 교복 고등학교 건 남겨놨는데 그때 저 대학을 가서도 그 지난 유행을 붙잡아 보고자 이제 모 클럽에서 교복 파티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 그래서 아이라이너가 막 1cm고 막 화장 그리고 그때 저희가 키릴이 유행했어요. 06년 요쯤에. 그래서 머리는 완전 여신머리 키릴 신고 교복 입고 여자애들이 클럽 오고 막 그랬었어요. 야 저기 그 엽기적인 그녀가 나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영화인데. 오빠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너 나이 속였지 너. 그래? 나 대학 2000년도 영화야 그 네, 영화가. 그러니까. 아 그래? 어. 그럼 나 고등학생 때인가 봐. 그러니까. 근데 되게 지난 유행인데도 그게 계속 리바이벌 됐어요. 그래 그렇지. 계속 그거 교복 TV에서 입고 했겠지. 가기. 아니 그리고 교복 입고 거기 아니, 클럽에 클럽 교복 가고 입고 뭐 가기. 이런 거. 아, 자꾸 여자 중심이 얘기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남자 교복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추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추를 그 내가 맞춘 가게에서 가져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맞춘 가게에서 공짜로 줘요. 근데 맞아. 그것도 너무 많이 그러면 눈치 보여. 그래가지고 거기 재고도 있거든. 예, 재고가 예, 계속 예, 떨어져 그렇죠.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의정부만의 특색인데 의정부는 나름 그 의여고랑 의고가 되게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네, 의여 고등학교 아니라 의정부 여자 고등학교예요.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하여튼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다녔던 학교니까. 어. 그런데 그 학교 앞에
그런 뭐 스마트니 아이니 쫙 아이비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복집이 있어요. 오 마이 갓. 그냥 교복집이에요. 뭔가 유니 교복, 유니 교복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집들. 예, 거기는 되게 싸요. 싸고 약간 오. 질도 안 좋아. 그 대신 계속 갈아입고 수선도 공짜고 오. 거기다 단추는 그 대신 단추는 공짜로 안 줘. 팔아 20개씩. 오. 그래서 거기 가서 20개씩 사 단추를. 근데 사카렌 쓰다니까요. 사카렌 씨가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이 교복을 입으신다면 아마 100% 100개 정도 살 겁니다. 제가 엄청 날렸거든요. 제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다른 일반 옷보다도 교복이 더 자주 예, 자주 떨어졌던 옷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가 그거를 다 새로 다 꾸며주셨어요. 맞아요. 나 한 너무 안 번도 한 번도 교복 단추 떨어져 본 적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은 이래. 근데 남자들은 다 이래. 여자들도 나름인데 치마 단 있잖아요. 접어서 박는 거 가끔 그건 풀려서 다시 풀려서 박아서 다시 막은 적 있어. 나랑 민 씨가 배가 나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거랑 바지가 반질반질해져가지고 그거를 또 아니죠. 그 더 아시죠? 마찰 예, 때문에. 그래서 번쩍번쩍거려요. 빛나잖아. 엉덩이 빛나. 예, 엉덩이 엄청 빛나고. 몇 년 전에 그리고 교복을 고급화한다고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면서 남자 교복 바지에 이렇게 모의 함량을 높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아 혼방인데 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물론 비싸고 좋고 감촉이 좋으나 단점이 있어요. 내구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하루 종일 의자에도 공부를 하니까 엉덩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지가. 미끄럼틀 한 번 타면 엉덩이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비싼 교복인데 엄마가 다시 사주기 아까우니까 수선집 가서 엉덩이를 기워주는 거 엄마들이. 그래야지 당 바보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 다시 폴리에스테르 그 함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애들 거는 솔직히 폴리에스테르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 근데 그래요. 그 폴리의 단점이 반질반질해지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거는 뭐 감안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것보다 낫지. 네, 없어지는 건 낫죠. 그리고 교복을 3월에 딱 입고 오면 그 교복 무늬의 그 질감이 달라요, 회사마다. 맞아, 회사마다 달라. 네, 맞아요. 제가 입었던 아이비 클럽 교복은 색깔이 연한데 스마트 교복은 짙은 색깔이에요. 제가 스마트였어요. 색깔이 더 한 톤 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여자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불어나요. 그렇지. 아, 살이 찌지. 엄청 불어나면서 떡볶이 먹으면서 불어나죠. 진짜 남자들은 최악이 언제냐면은 그 2차 성징이 올 때 수염이 날락말락한 시기가 남자애들이 가장 안 예쁜 시기예요, 살면서. 여자는 고2, 고3. 고2, 고3이고. 근데 제가 교복을 하복을 입는데 팔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긴급 사태. 체육복이 있습니다. 레드 알람. 그러면 체육복 입고 등교하려면 진짜 새벽에 가야 돼. 그리고 애들이 뭐냐면 교복을 억지로 끼워 입고 와서 반티를 입는 거예요. 그렇지. 반티가 있지. 반티를 입는. 그래서 고2 때 여자애들이 그렇게 입었구나. 반티를 입은 거야. 왜냐면 안 들어가서. 이게 교복을 단추를 잠그잖아요.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날아갈 것 숨을 같아. 크게 쉬면 단추 날아가는. 단추가 자꾸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면서 알려주지. 자기 주장을 나한테 해. 알려주지. 아니 우리가 가슴이 큰 것도 아닌데 단추가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교복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빠졌어요. 명찰 얘기가 빠졌습니다. 아 명찰 진짜. 명찰. 야 진짜 나 짜증나는 게 나 중학교 때 명찰이 플라스틱이었어요. 저도요. 그냥 이렇게 옷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맞아 이게 맞아. 아프죠 그거. 근데 대박은 뭐냐면 이게 애들이 선도부 거기 지날 때만 잘 하고 거기만 지나면 이걸 빼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다 그랬어. 나도 100% 그러고 싶어. 다. 그리고 다시 선생님 오시면 하고 쉬는 시간 다시 빼고 선생님들 빠기 친 거지. 왜냐면 복도에서 명찰이 있는 새끼가 명찰 있는 애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박으라고. 오버르크로 이름 박아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원래부터 천으로 되어 있는 건 박아도 이뻐. 근데 원래부터 그 맨들맨들한 그 소재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두툼하고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있어요. 그걸로 되어 있는 거를 실로 박아라 그랬다니까. 노란색? 명찰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검지랑 중지 이렇게 두 개 합친 거 정도 크기로 돼가지고. 남자들 군복에 이렇게 박는 그 사이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사이즈인데 천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저는 좀 문화적 충격인 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다 박았어요. 그래, 박는 게 당연한데, 박는 게 당연한데, 원래 그렇게 천으로 받게끔 나와 있는 개를 아니고,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서, 이제 이거에 그 불편함을 아는 거지. 저희는 그렇게 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리끄댕 잡았습니다. 학교가. 그래, 우리도 그랬어. 머리끄댕 잡고 그냥 쓰러뜨렸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날리는. 플라스틱
그 명찰을 주는데 학기 초에 2개씩 배급을 줘요. 그렇지. 아, 그죠. 배급이 있죠. 배급을 주는데 잊어버리면 이제 총무가 돈을 걷어서 또 주문을 해요. 네, 맞아. 그렇죠. 그럼 이때 뭐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는 애들은 자기네들 오빠 이름을 받는 거예요. 토니안. 그래서 그거를 끼고 골든벨에 나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방에 주렁주렁 달고 가방에 다니는 이렇게 주렁주렁. 골든벨 나온 거 깜짝 놀랐어. 아, 그리고 잔스포츠 이런 데다가 네. 박잖아. 잔스포츠. 그때 많이 했더니 뭐 장우영 뭐 이런 거 안치련 막 이런 거 막. 그렇지. 7년. 본명으로 해줘야 돼요, 또. 이제 3월에 모의고사를 볼 때 안재모. 그런 짓들을 해요. 우리 오빠 전교 1등 한번 만들어주겠다고 자기 이름. 오빠 이름을 마킹을 해줘요. 그리고 3월에 그런 짓 꼭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에 문희 누구야? 아, 근데 이게. 근데 그거를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서 뭐 전국에서 아이씨. 60등을 했다. 그렇지. 그러면 뭐 우리 오빠 이름이 올라간 거죠. 근데 공부를 못할 때 공부를 잘하는 그걸 하겠냐고. 네. 아니, 아, 가끔 있어. 또라이가 있어. 가끔. 또라이가 또라이잖아. 있어. 아, 근데 있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명찰이 학년을 나타내요. 초등학교 때? 나 네.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 그랬는데? 얘기 좀 끝까지 들어보실래요?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었냐면 명찰을 이제 초등학교 때는 각자 옷이잖아요. 교복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옷핀으로 다는 무언가 형태인데 플라스틱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무로 된 이렇게 폭신폭신 폭신폭신한 말랑 말랑말랑 그게 노란 거. 그거야. 근데 그거를 에폭시 거기에 느낌 나는 뒤 거. 그 컬러가 있잖아요. 어. 그 컬러가 학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재밌는 건 그거를 매년마다 그대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컬러를. 학교. 근데 그게 아니라 매년마다 바꿔야 되는 학교도 있어요. 아 5학년이 되면 파란색이고. 아. 그래서 저희 학교가 매년마다 바꿔야 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낭비야. 낭비죠. 그죠. 낭비인데 그거 저기 교장 쌤이랑 그 업체랑 뭔가 있구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커넥션이 있어. 커넥션이 있구만. 매년 그렇게 전교생 수의 수주를 받으려고. 네. 맞아. 학기 초가 되면 그래서 그 그것도 해요. 문구점에 가서 그거를 이름을 쓰고 받아와야 돼요. 어머. 100% 죠. 웬일이니. 그리고 근데 은행 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있어.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진짜. 애들에게 저축하는 마음을 키우겠다고 한 은행을 정해서 아, 그놈의 농협 진짜 짜증나, 지금 생각해도. 다 통장을 만들게 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런 걸 못 참는 분이세요. 아, 장현 또 불의를 보면 또. 나 진짜 중학교 1학년 담임한테 맨날 혼나는 거야. 부모님이 이거를 왜 동의를 안 해줘. 동의를 안 해주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요 저축은 알아서 하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만드는 걸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는 참, 이 멋짐이 있어요. 왜 그걸 학교 그 오쿠다 히데오의 남쪽으로 튀어라는 튀어의. 소설을 보면은 그 느낌이에요. 네. 김윤서. 예, 네. 아니, 김유석은 아닌데, 그 오쿠다 히데오 소설에 나오는 그 느낌이 네, 좀 그치. 있어요. 예. 근데 진짜 막 완전 아주 꼿꼿하신 그러니까 분이십니다. 담임한테 그거를 3월에 첫인상이 한창 좋아야 할 시기에 핍박을 받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진짜. 이 집안은 나를 1년 동안 고생시킬 집안. 그래가지고 담임이 저희 학교는 설득 안 됩니다. 가정방문이 예. 있었어요 3월에. 아, 또 신학기의 꽃이죠, 가정방문. 가정방문을 왔는데 그날 아버지가 왜인지 집에 계셨어요. 오 마이 갓. 맞다, 이. 집에 계시면 안 될 예. 뿐이.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담합해서 하는 거면 우리 애는 거기 끼울 생각이 없습니다. 통장은 제가 은행에 가서 만들어 줄 겁니다. 정말 저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웃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집안이에요. 나 미치게. 근데 오름. 근데 이게 말로 하면 재밌지만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빠는 왜 저런 인상입니까? 근데 사카리나 점점 네가 나이를 먹을수록 아빠랑 똑같아요. 비슷해지지? 아, 굉장히 똑같습니다. 진짜 융통성 없기가. 정말 이렇게 융통성 없게. 진짜, 물론 저는 융통성의 화신. 융통성 그 자체. 역 HT다. 역 네. HT. 아버님이 그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근데 융통성 없는 아버지가 그렇게 통장을 한꺼번에 개설하고 근데 저희는 명찰이 그런 재질이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서로 번갈아 이렇게 내 거 네가 가지려고 학기 끝날 때 맞아, 그건 했었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면서 졸업할 때, 나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왜 멀리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집안 사정 그쵸, 그쵸. 때문에. 응.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건데, 그 플라스틱 명찰은 남자애들은 그걸 이렇게 막 빼서 뭐 어떻게 따로 놓고 이런 걸 안 해서 대부분 그냥 그 상태로 세탁기 들어가.
그렇죠. 아닙니까?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녹이 씁니다. 녹도 쓸고 그게 노래져요 점점. 기억나시죠?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민씨는 알겠지만 제가 융통성이 없는 대신에 걸리는 짓도 안 해요. 그래서 가방에 항상 명찰을 2개를 넣고 내가 교복을 빨 때 혹시 빼고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양말은 흰색 카바 양말 2번 접어 신고. 철두철미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런 그래서- 학교 다녔어요. 명찰도 명찰이지만 새학기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 사진 2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학생증. 학생증에 하나 넣고 출석부에 하나 꽂고. 그 반명한판으로 가져오라 꼭 그러잖아요. 크게 다른 거 갖고 온 애들이 있어. 그래. 반면만 갖고 온 선생님 진짜 승질나게. 막 잘라봐. 아유 씨발 이러면서 막. 아니 그게 규격이 있어. 학교 그 학급부에 예, 넣는 딱 그 꽂는, 비늘이 딱 있는데. 비닐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어. 제가 2매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가정주부가 증명사진을 찍어봤자 쓸 데가 별로 없는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진을 굴러다니는 사진, 옛날 사진을 갖고 가니까 안 닮아서 안 된대요. 본인 확인이 안 되시니까 근데 그 안 사진은 되시죠. 진짜 안 닮았어. 너가 저기요. 아니다. 너가 아니다. 아우 시원해. 아우 기분 좋아. 아우. 그래가지고 HD. 그랬는데 비교적 최근에 여권을 만들면서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오 마이 갓. 귀 다 보이는 거? 네. 근데 뭐 주민등록증 남 보여줄 것도 아닌데 그냥 못생긴 사진 하자. 그러고 내가 맨날 보는 게 주민등록증인데. 그래서 그걸 갖고 갔어요. 그걸 갖고 갔는데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도 얼굴이 잘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여권 그래서 사진. 결국에는 제가 그 주민센터에 2번 찾아갔고 3번째 찾아가는 날 사진을 찍고야 말았어요. 그 학생증이 어떤 식이었어요? 저 때는 그냥 종이에 그냥 사진 붙여서 종이에 코팅. 저희는 코팅 없었어요. 저 중학교 그냥- 때는 종이에 저도 사진 중학교 때는 종이 붙이는 거. 사진이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코팅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주민등록번호랑 그 뒤에 주소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직인 같은 게 이렇게 맞아요. 삭혀져 있고. 박혀 있는. 근데 이게 3년 써야 되니까 채워 나가야 돼. 응. 그렇죠. 그 학년 반이 3칸이 있고 네. 맞아. 그걸 채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코팅해줬었고 그 다음에 저희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그 플라스틱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아마 저는 집이 책상 이사 가고 비교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저는 그거 명찰 중학교 명찰이랑 명찰은 있어요. 그 저기 학생증 있잖아요. 그 종이 진짜 어떻게 다 떨어져서 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 그거를 몇 년 전에 대청소할 때 찾았어요. 와. 저 중학교 건 있어요. 그 종이 코팅. 중학교 때. 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짐이 다 사라졌어요. 알아요. 네. 물난리죠. 물난리도 물난리도 있고 이제 또 제 가정사 때문에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아니 그럼 미니 20도 얼굴만 보면 물난리밖에 생각이 안 나. 예전에 말한 적 있던 것 같아. 그 게임 자료가 모두 사라진 사라진 그 사건. 물난리 제 사건. 아직도 그 스프링 노트가 지금 눈앞에 막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쵸. 내가 1호 막 번역해놓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방송에서 말한 게 아니고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뒤풀이를 치킨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얘기한 것 같아. 얘가 물난리를. 네. 아, 그리고 학기 초에 화분 갖고 오라 그러면서 동네 그 학교 앞에 꽃집이 호황을 호황이지. 이뤄요. 화분 해야 되니까. 호황을 이루고 이제 3월 학기 초에 요즘에 제가 그렇게 철쭉을 많이 갖고 집에 갔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교복 입은 애들이 2시 정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학교 이렇게 일찍 끝나나 그랬더니 학부모 회의 시즌이라 일찍 보내는구나 집을 애들을. 일찍 보내는데 어머니들이 런웨이야. 그래. 그거 꼴리지 요즘은 않으려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제가 자기 갖고 있는 백 중에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저희 집에서 전철역으로 가려면 학교를 몇 개 지나쳐야 돼요. 2개의 학교. 어머니들이 진짜 얼마나 모양을 내셨는지 아우 진짜 두두두두두. 보기 안 좋아 솔직하게. 그런 것도 있고 막 옛날보다 좀 좋아진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학년부장 선생님 같은 분이 교문 앞에서 이제 등교하는 모든 애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다 악수해주고 손잡아주고 3월 오늘도 적응 왔니? 기간. 아니 적응 기간 아니어도 1년 내내 그래요. 1년 내내 등교하는 한 시간 정도 내내 손잡아주고 오늘도 왔니? 뭐 기분 좋니? 뭐 이런 근데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걔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호강에 겨웠다. 네.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3월에 이제 학부모의 시즌 이거는 이제 학부형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80년생이세요. 그분이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
20대 때 애를 낳아서 요즘 치고는 되게 빨리 그렇지. 학부모가 되신 거예요. 네. 갔는데 꿀리면 안 되겠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지. 빨간 코트에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마이 갓. 가셨대요. 그 팔짱을 딱 끼고 앉아 있었대요.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니 다들 이상한 아줌마라고. 그렇게 치장한 건 나뿐이었어. 갔는데 소문이 일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저의 팬네. 그놈의 소문은 진짜. 그래가지고 다음에 카톡방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수하게 가고 원래 그런 분도 아니고 되게 털털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아침마다 에미넴 평전을 읽으시면서 등교하는 딸한테 두려워하지 마. 넌 학교 잘 갈 수 있어. 이러는 분이고. 8마일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분 진짜 매력적인 신품인데. 이분이 라디오에도 진짜 재밌을 것 같으신 한 분 계신데. 멋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학부형이 되면서 엄마들도 1학년 엄마가 되면서 되게 스트레스, 엄마들도 1학년이 된대요.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학기 초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 학기 초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벤트가 한 개쯤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봄에 운동회 하지 않습니까? 가을 운동이에요. 가을이야. 가을 그래? 운동회지. 그러고 나면 맞아 그런 것 좀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개파가 이제 한번 나뉘기 시작하면 그렇지. 일단 맞짱을 한번 깝니다. 서열 정리를 해야 돼요. 남자애들 그렇구나. 혹시 그 경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가 아니라 네. 본 적이 본 적이 있느냐? 있으시지 않아요? 많이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많이 봤겠죠. 네. 네. 전 진짜 제가 그때 이거 방송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탁에서 입안에 그래. 짱이 뭐냐 그래. 이런 게 진짜 무조건 일어나는. 근데 나는 애들이랑 다툼이 많은 거잖아요. 원래부터 예, 교육관계가 그렇죠. 원만하지 예, 않은 원만하지 케이스라 지 입으로 말해. 네. 본인이 야, 즐겨요 그걸. 정말 많이 사회화됐다 얘가. 네. 제가 진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카린 씨의 친구분들이 저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같이 산다고. 네, 정말. 학기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기관지 쪽이 안 좋아서 봄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꽃가루.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날라리가 쟤 저렇게 기침하고 맨날 학교도 못 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라면 자살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랄라리가 할 법한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들었는데 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걔를 쫓아가서 때리면 걔 패거리들이 다 올 거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가가지고 유리창을 뗐어요. 정말 권상우네. 아니요. 근데 대한민국 학교에서 쫓아가네. 이게 유리창을 떼가지고 복도에다가 집어 던졌지. 보라고. 시즈코네. 시즈코네.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왜 얘랑 결혼했는지. 그러니까 3월에 그렇게 복도에다가 유리창을 집어 던지고 가방을 챙겨서 그냥 집에 갔어. 우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제가 사카린과 통하는 이유는 저도 저런 짓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아 정말요? 근데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 편해요. 아 그렇겠지. 아니 물론. 저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창문을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정말 나를 열받게 하면은 약간 평소에 내가 아닌 돌발 행동을 좀 몇 번 했어요. 근데 이러고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집에 왜 왔니? 이만저만해서 집에 왔다.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장모님도 아이고 잘했네. 잘했다 야. 야 기분 나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다쳤니 물어보지. 다쳤냐고. 아무도 안 다치고 나는 복도에 던졌다. 그러면은 엄마가 담임이랑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말 한 애가 사과를 해야 되지. 우리 애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장모님도 오라.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매우 해맑은 목소리로. 근데 내가 사카린만큼 저렇게 저걸 못한 이유는 우리 엄마는 그런 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우리 게 다 내 어머니도 그런 거 탓이요. 아니었죠. 근데 네가 잘못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험한 동네이기도 했고. 진짜. 약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엄마의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애가 계속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애가 뭐 잘못을 해도 뭔가 그래도 너가 맞다. 나는 너를 믿어라는 엄마 스타일이 있고 쇼씨랑 우리 엄마처럼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걔들이 그랬겠지. 왜 패 끼치는 짓을 하니? 뭐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거는 엄마들의 성향이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누가 핥히면 얼굴에 손톱 자국 나서 오고 맞고 징징 울면서 오는 타입이었어요. 남을 못 때려서. 근데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님들이 신발짝을 벗어서라도 때려주고 와라. 명언이네. 실내화 짝으로 때리고 오라고. 그렇게 한 5년 그렇게 부모한테 듣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렇게 돼요. 근데 나도 솔직히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좀 이렇게 전 빠른 생이니까, 빠른 8, 5년이니까, 조금 이제 1, 2학년 때는 그 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좀 약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제가 약간 상처가 된 거는 부모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어렸을 때인데도, 너가 뭔가 걔들한테 잘못한 게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그때부터 엄마한테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무슨 힘든 얘기 막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말에도 어차피 내 잘못이라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 집이랑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런 거를 막 인스타에 막 엄청 쓰는 애들 있잖아요, SNS에.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차피 이거 쓴다고 해서 이거 뭐 애들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얘기하지? 이런. 그리고 개인적인 사담해도 되는데 왜 카톡 안 하고 왜 페북에 올리지? 막 이런. 너무 이제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돌아오죠. 3월 돌아옵시다. 그 시절에는 페북이 없었습니다. 네,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컴퓨터 없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여자애들은 별 관심이 없어. 교실 뒤에서 뻔뻔하지 이런 싸우고 앉았다고. 오히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그 3명 모였으면 한 명이 서운해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애들의 머릿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셋이 제일 친해 삼총사야. 삼총사야. 근데 소풍을 가네. 세 자리. 야 누가 앉을래? 나 혼자 앉는 거 좋아함. 그렇지. 나 창가 자리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럼 나 혼자 앉을래? 아니면 가위바위보. 예. 정확합니다. 그 대신 그러고 앞에 앉아요. 앞에 앉아서 자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맛집 보거나. 저번 우리 녹화 시간으로 저번 주에 프로듀스 101 보면은 같은 곳에서 팀에서 엄청 다들 막 말 아끼고서 되게 조심하잖아요. 근데 한예리가 3명이 있으면 자 이제 자리를 앉아야 돼. 그러면은 아니야 너네 둘이 앉아. 아니야 너네 둘이 앉아. 아니야 너네 둘이 앉아. 나 혼자 앉아도 돼. 짜증나. 그거만 100개를 맨날 먹는 거야 우리. 그러면서 이제 3월에 되면은 이제 여자애들의 사교가 화장실에서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욕도 화장실에서 하다가 많이 들키지. 이해를 왜? 저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이 그룹이 뭐냐면 3월에 청소구역에 배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은 교무실 청소, 1학년 그렇지. 2반은 행정실 청소 하는데 누구는 계단 청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반 청소는 한 반에서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실이나 교무실은 2-3명이잖아요. 친한 사람들과 2-3명이 같이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그런 거를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어. 파벌주의 이런 거 싫어하는 선생님. 그럼 다 찢어놔. 번호로. 다 찢어놔. 그러면 어색한 가운데서 3명이 성소의 능률 효율도 없어. 즐거워서 야 우리 빨리 하고 가서 떡볶이 먹자 막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나는데 서로 밀어. 그리고 제가 성이 기억이라 보통 앞번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메가리 없는 애들 3명이서 하겠네. 아니요. 기억 3명이 기억 3명. 앞에서부터 강씨, 구씨 이런 애들이랑 하잖아요. 키순이 아니고 그래. 네. 키가 작다고 메가리 없진 않아요. 아니 그래. 그래 키 큰 사람의 편견이었어. 재수없어. 그래요. 저희가 작습니다. 아무튼 청소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친한 애들이랑 부대껴야 되는 게.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3월에 그게 은근히 이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되게 불안한 거야. 그렇지. 선생님 스타일이 따라 다르니까. 짝을 어떻게 해주고 이 사람이 키 순서대로 할 선생님인가. 번호 순서를 안 치고 끝날 선생인가.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등치도 작지 않은데 항상 손들고 선생님이 칠판이 안 보여서 앞에 앉을게요. 그래서 교탁 앞에서 맨날 펜 빌려주는 학생이었어요. 알죠? 출석부 체크. 출석부 체크. 선생님이 펜 달라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자기 포켓에 꽂을 때가 있어. 근데 내놓으라고. 선생님 그거 제 건데 그러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예 선생님 빌려주는 펜은 200원짜리 모나미를 쓰고 그렇지. 제 펜은 지브라를 썼어요. 지브라지. 저는 웬디였기 때문에 항상
놀았습니다. 자거나. 맨 앞에 만화책 보거나. 네, 만화책 보거나. 저도 뒷자리 저 선호했어요. 도시락도 먹은 적 있어요. 배고파서. 그렇게 냄새 안 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마른 거 그냥 먹었죠.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마른 거래. 과자도 마른 까먹고. 반죽이야? 네, 과자도 야, 까먹고. 마른 건 냄새 안 나? 아니 멸치, 쥐포 이런 거? 그냥 막 먹고 그랬는데. 근데 나 지금 그거 생각하면 있었어. 참 개념이 없다. 네가 교탁 앞에 섰다고 생각해봐. 아니 그리고 그 당시 중딩 남자애들 얼마나 냄새 납니까? 아, 냄새 쩔죠. 도시락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냄새 쩝니다, 그 진짜. 2차 성징 시작될 때 그 남자애들의 그 폭발하는 호르몬 냄새가 그렇죠. 있어. 네. 짱 반찬 재밌는데. 냄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 얘기했는지 아니면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급식소 갈 때 지붕으로 달린 얘기 해드렸나요? 이거 안 해드렸나요? 안 해드렸다. 안 해드렸다, 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무슨 본 아이덴티티야. 이 닌자인 줄 알았어, 닌자.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좁게 지어졌어요? 아니야 건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학교 이제 말로 어떻게 잘 설명해 볼게요. 저희 중학교, 중학교가 고등학교. 엄청 옛날 아. 학교예요. 진짜 오래된 학교예요. 야. 거의 한 진짜 8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급식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생겼어요. 3학년 때 처음으로 생겼는데 급식 보통 시행을 해야 이제 되니까. 그 3학년, 2학년, 1학년이면 1학년이 맨 2층을 씁니다. 그치. 그리고 그렇지. 3학년은 이제 공부하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층을 주니까 저희 2층이었어요. 우리는 거꾸로였는데. 근데 1층에는 이제 보통 막 그 도서관도 운동? 있고 어. 뭐 많잖아요. 그래서 교무실도 있고. 근데 1층이 안 되니까 2층을 썼는데 저희 반이 3학년 4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층인데 중학교 그 3학년 4반. 예, 건물 이제 정면에 이제 그 운동장 있잖아요. 그 있고 이제 뒷면은 복도가 있죠. 근데 그 복도에 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 건너편은 이제 2층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밑에 자전거를 이제 세워놓을 수 있어요. 이제 오.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요, 어, 애들이. 어, 어. 주차장,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주차장. 나눠서 돼 있는데 저희 쪽이 자전거 주차장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비가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치. 지붕을 거기에 친 거예요. 아, 이렇게 천막보다 조금 더 아니요, 아니요. 단단한 재질로. 그거 뭐냐? 슬레이트 그 지붕을? 슬레이트로, 오. 네, 슬레이트로 쳤었어요. 그래서 슬레이트로 해서 이제 그 위가 이제 지붕이 이제 오돌도돌한. 딱 직각이 아니라 내려가게. 아. 빗물 타고 예, 빗물 타고 내려가네. 내려가요. 빗물이 어, 모이면 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점심 때가 되면 29분까지 이제 모두들 이제 그 나갈 태세를 하다가 종이 치면서 인사함과 동시에 급식소로 달려가야지 빨리 먹잖아요, 밥을. 그렇죠. 그러니까 노니까 창문 애들이 다 같이 얼굴 그치게 있는 애들이 다 같이 그 지붕을 타고 뛰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가. 그게 이게 민 씨랑 저의 다른 점이에요. 대박. 물론 저도 뛰었어요. 저 그때 90kg였거든요. 근데 저는 대박. 그걸 싫어했어요. 아니 내가 돈 주고 밥 먹는데 무료급식도 아니고 왜 줄을 서서 먹어? 근데 줄을 쓰니까 줄을 서기가 싫으니까 뛰는 거죠. 아니 그렇지. 첫 번에 그래서 그렇죠. 먹으려고. 애시당초 놀다가 예를 들어 12시가 점심시간이면 12시 20분에 가요. 아니 근데 인기 있는 반찬 끝나지 않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응.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재밌어.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재미도 있고 신나, 그 남자들은 황홀감. 먹고 축구나 뭐 다른 거 해야 되잖아. 게임을 하든지 뭐 말뚝박기 하고 뭐 말뚝박기를 아직 보고. 하든. 아니 이거 아시잖아요. 남자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잖아요. 학교에 골키퍼에 골키퍼만 10명이야. 그렇지. 골대에. 그건 누가 뭐. 우리 공을 막는지 몰라. 몰라. 골 넣기가 그렇게 어렵다며? 그리고 수도가에서 물을 껴안고 들어와. 샤워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고. 원래 그렇죠. 괴이한 냄새와 그렇지. 아, 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매일매일 옷이 전체가 다 젖은 상태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름에. 여기 있었네. 애들이랑 놀고 몸을 다 적셔. 그냥 야, 네 남편이야. 반스까지 다 적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아우, 근데 냄새 그게 되게 웃긴 게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옷이 다 말라. 그렇지. 몸이 열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냄새로 같이 뿜어져 나오잖아. 냄새는 모르지. 이미. 라지에이터 같은 거구나 한마디로. 몸이 뜨거워가지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거 같네. 아니야.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막 그 고등학교 때는 막 우통 다 까고 막 수업 듣고 막 맨날 그랬었어요. 남자애들 뭐지? 중국이야? 에? 중국이야? 백가구 공부하고.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했대요. 근데 저희 학교가 남자반 여자반을 분리했어요. 남녀 공학임에도 나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럼 남자반 애들이 너무 더워하면 그 교복은 벗고 남자애들이 보통 반팔 티를 안에 입잖아요. 그렇지. 하얀 거 네, 이런 거. 갇혀 있죠. 그 티를 입고 그 체육복 바지를 걷어입고 수업은 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아 맞다.
근데 걔네들도 복도에 나올 땐 의관을 정지하고 나와. 그렇지. 그렇지. 왜죠? 언제 마주쳤어? 왜 저래? 언제 마주칠지 모르니까. 저는 절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반 애들도 머리 까고 앞머리 까고 머리띠하고 수업 듣다가 복도에 나가면 빗으로 앞머리 내리고 와. 저는- 내가 좋아하는 저는 애가 고등- 나올까봐. 저는 고등학교 네. 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 그러니까 싸우고 수업을 듣기 싫으니까 자고 그러니까 우통 까고. 우통 까고 뭐. 그러니까 너가 사회성 없는 상관이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라니까. 아 근데 그런가? 나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왜 나한테 나도, 싫은 나도. 소리를 하지? 너도 하면 되잖아. 이게 제 그거였고. 나는 그러니까 네가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게 네가 꼬투리를 못 잡게 내가 행동을 잘하자. 나도 그런 스타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튼 이런 애도 네. 있고 저런 애도 있었다라는 네. 걸로 마무리 짓도록 아 근데 합시다. 마지막으로 체육복 얘기 좀만 할게요. 그래. 체육복도 살 때 학년이 또 있어요. 그렇지. 이제 그 색깔이 다 정해져 예, 있어. 그 다리 예. 옆에 라인을 무슨 근데 색으로 그것도 해주냐. 그 명찰 그것처럼 학년별로 컬러를 하냐. 그래. 또 비슷한 그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네. 또 유착이야. 예, 그렇죠. 또 근데 유착기가. 우리는 한 번 사면 이렇게 노란색이면 뭐 06년도 네. 입학생들은 그렇지. 쭉 노란색, 우리도 그래. 07은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이름을 박았었어요. 그렇지. 네. 이름 오바르크. 박아야지. 예. 도난 사건 일어나니까. 그쵸.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 매직으로 쓱쓱 쓰는데 그래. 중학교 때는 그냥 엄마들이 다 그렇게 그럼. 수선집 가서 이름 봐가지고 그랬어요. 맞아. 남의 거 입고 싶나? 짤 데가 없어. 아니 왜냐면 내 거가 분실되면 애들이 또 사는 게 아니라 아 나도 훔쳐야지. 아. 악순환이 악순환. 근데 고등학교 군대 양말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고등학교 한국에 없었죠. 왔다 갔다? 1년간 있었죠. 1년간 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저기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와 나의 운동복은 다 같이 공용이야. 아이고. 빌리고 빌려주고 그 사이에 없어지고 훔쳐지고. 아이고. 근데 저는 안 빌려주는 타입이었어요. 절대. 나는 웬만하면. 내가 언제 실수할지 모르니까 한두 명한테는 빌려주는 저는 스타일. 안 빌리고 왜냐면 제 옷이 너무 비해서 남들이 입으면 거의 소화 못하는 힙합퍼가 되기 때문에 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그 부족한 얘기 있으면 다음에 그냥 못한 얘기 하면 되고요. 내 학기 초가 생각에는- 아니라 학교야 학교. 아니 학기 초에 중점을 맞춘 학교 얘긴데 그렇죠. 댓글 또 달릴 거야.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의 새 학기 학기 초 어떠셨나요? 어떠셨습니까? 팟빵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65회인가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